기상천외한 헨리 슈거의 이야기. 영어 제목은 The Wonderful Story of Henry Sugar입니다. 1. 작품 개괄. 로알드 달 로우덜이 쓴 단편 소설로 그의 단편집 The Wonderful Story of Henry Sugar and Six Mor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알드 달은 주로 어린이 문학 작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작품은 조금 더 성숙한 독자를 겨냥한 것으로 다소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부유한 상속자인 헨리 슈거가 눈을 감고도 사물을 보는 능력을 가진 요기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호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헨리는 이 능력을 익혀 도박장에서 이기고자 하며 스스로 수련을 통해 초감각적 능력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헨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2. 부유한 상속자 헨리 슈거. 헨리 슈거는 런던에서 살아가는 부유한 상속자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고급 레스토랑과 사교 모임을 좋아하며 세상 일에 대해 무관심한 채로 자신의 쾌락만을 쫓는 전형적인 부유층 청년이었습니다. 헨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인생의 목표도 크게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일종의 게임처럼 모험과 스릴을 찾아다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기고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등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3. 운명적인 발견, 임나트 칸의 보고서. 하지만 어느 날 헨리는 친구의 집에서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친구의 서재에서 무심코 손에 든 한 책 속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긴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도 요기 임나드 칸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는 눈을 감고도 물체를 볼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헨리는 단순한 호기심에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4. 초능력에 대한 호기심과 결심. 보고서에는 임나트 칸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임나트 칸은 시각적 인식을 넘어서 마음의 힘으로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기술을 배운 인도 요기였습니다. 그는 깊은 명상과 집중력을 통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수년간의 수련과 자기 통제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수련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신체를 통제하는 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눈을 감고도 물체를 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험적인 기록이었으며 과학적 접근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5. 능력을 익히기 위한 헨리의 훈련. 헨리는 이 능력에 대해 점점 더 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얻게 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도박에서 무한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런 초능력이 단지 신비로운 이야기나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충분한 훈련을 통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헨리는 자신이 도전해야 할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보고서에 설명된 대로 직접 수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6. 집중과 명상, 끈질긴 수련의 시작. 헨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방을 전용 수련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가구를 치웠습니다. 그는 바깥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방음 장치를 설치했고 벽을 단조로운 색으로 칠해 시각적 자극을 줄였습니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집중력을 기르는 연습을 시작했으며 눈을 감고도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마음의 힘을 훈련했습니다. 이 훈련은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불가능하게 느껴졌지만 보고서에 나온 임나트 칸의 훈련 방법을 되새기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7. 상상 속의 도형에서 현실로. 훈련의 첫 단계는 단순한 형태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헨리는 눈을 감고도 눈앞에 떠오르는 검은 공간에서 원이나 직선 같은 기본 도형을 그려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차츰 마음의 눈으로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개월에 걸친 훈련 끝에 단순한 도형을 넘어 실제 물체의 형태를 상상 속에서 그려내는 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헨리는 이 과정에서 명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심호흡과 집중을 통해 마음의 상태를 통제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8. 초감각적 능력의 습득. 그 후 헨리는 점점 더 복잡한 물체를 눈을 감고도 인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작은 물건, 책의 한 페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의 집중력과 상상력은 점점 더 강력해졌고 마침내 그는 눈을 감고도 주변의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나온 임나트 칸의 사례와 똑같은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의 훈련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9. 카지노에서의 승리. 이제 헨리는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도박장에서 이 능력을 사용해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카지노로 향해 이 특별한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도 상대의 카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 블랙잭이나 포커와 같은 게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승리의 달콤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그의 손에 쌓여갔고 그는 게임을 할 때마다 커다란 스릴을 느꼈습니다. 헨리에게 있어서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선 쾌락이었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흥미진진한 도전이었습니다. 10. 승리의 무의미함과 내적 갈등.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헨리는 승리에 대한 흥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도박에서의 승리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은 이미 충분히 많았고 그가 카지노에서 이기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자신이 이 능력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이 단지 물질적 부였는지 아니면 더 큰 의미를 찾고 있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1. 이타적인 삶으로의 전환. 어느 날 헨리는 자신이 벌어들인 거액의 돈을 보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헨리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더 이상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대신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익명의 기부자가 되어 자신이 벌어들인 모든 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12. 새로운 목표, 선행을 통한 진정한 행복. 헨리는 고아원과 병원을 설립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헨리는 더 이상 도박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선행을 이어갔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헨리는 이제 돈을 쌓는 대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주며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3. 자기 성찰과 내적 변화. 이 작품은 인간의 내적 성찰과 변화를 다룬 이야기로 탐욕에서 이타심으로 변화하는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 도덕적 교훈을 전달합니다. 헨리 슈거의 이야기는 물질적 성공보다는 내적 평화와 사회적 기여가 더욱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로알드 달은 이 이야기를 통해 불가능한 능력을 탐구하며 인간의 잠재력과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성찰하게 합니다. 로알드 달의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이 소설은 단순히 재미를 주는 것을 넘어서 독자에게 삶의 가치를 고민하게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가, 돈의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등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헨리 슈거의 변화를 통해 독자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